갚으면 갚을수록 가난해졌다. 부자 멘토가 알려준 금융의 진짜 구조. 분명히 대출도 갚고 카드값도 잘 내는데 왜 더 가난해질까요? 그 질문. 저도 몇 년 전 똑같이 했었습니다. 갚을 건 갚았는데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건 돈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뭐가 다른 건가요? 돈을 안 써서 부자가 된 건가요? 정반대예요. 부자들은 돈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갚기 위해 돈을 쓰고 부자들은 불어나게 돈을 써요.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갚아도 가난해지는 사람과 써도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의 구조. 그걸 아주 현실적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돈, 어디에 가장 먼저 쓰고 있나요? 대출 상환? 카드값? 보험료?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무 지출부터 해결합니다. 그런데요, 부자 멘토가 이런 말 했었어요. 의무부터 해결하는 사람은 평생 의무에 묶여 살고 자산부터 만드는 사람은 평생 자산 위에 살게 된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1월급의 70%를 갚는데 점점 더 가난해진 이유. 제 후배 이야기예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5천 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통장 잔고는 항상 30만 원 이하. 왜 그럴까 봤더니 전세대출 원리금 90만 원, 자동차 할부 48만 원, 카드값 2개 합쳐서 75만 원, 각종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월급 들어오면 3일 안에 70%가 빠져나가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무 지출만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투자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생기는 지출은 또 카드로 메우게 돼요. 그게 바로 갚아도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부자 멘토의 조언.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남기는 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 번 돈, 빚상환, 고정비, 소비, 저축, 남으면 투자. 부자 멘토의 구조. 번 돈, 자산 투자 먼저, 나머지로 소비 조절, 빚은 구조 안에서 통제. 즉, 순서가 다릅니다. 똑같이 300을 벌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5년 뒤에 순자산이 아예 달라져요. 실제 변화, 돈 쓰는 순서 바꾼 후 생긴 놀라운 일. 저도 처음엔 대출부터 갚는 걸 의무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드값, 보험료, 세금 먼저 내고 남는 돈 10만 원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 했죠. 근데 매달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도 불안하고 성장도 없고 통장도 제자리. 그때 멘토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돈을 먼저 주는 곳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지출 순서를 바꿨습니다.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ETF 투자 30만 원. 그 다음 통신비, 보험, 고정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맞추기. 마지막이 빚상환, 단 구조 안에서 통제 가능하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일이 줄었어요. 자산을 먼저 챙긴다는 심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죠. 부자 멘토의 조언.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산이 이자를 이기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에 쫓기며 삽니다. 대출금리 5%, 카드 리볼빙 이자 15%, 마이너스 통장 6%. 그러니 당연히 갚는데 몰두하죠. 하지만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이자를 갚느라 8% 수익을 놓치는 게 더 손해다. 물론 이건 무조건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자산이 이자를 이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월 30만 원을 ETF, 배당주, 우량 채권 등으로 굴려서 연 수익률 6에서 7% 이상이면 언젠가는 그 자산이 대출이자를 덮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돈이 돈을 갚는 구조입니다. 즉, 내 노동이 아닌 자산이 일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사례, 이자에 쫓기던 30대, 2년 만에 이자에서 자유로워지다. 30대 직장인 C씨. 카드값 갚느라 월급의 60%가 나갔고 그걸 메우기 위해 야근과 투잡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자 갚지 말고 이자 이기자. 그래서 먼저 투자 구조부터 만들었어요. 월 50만 원 고정적으로 ETF 투자. 회사 복지통에 IRP와 연금저축 활성화.
동시에 카드 줄이고 소비 통제. 그 결과 2년 뒤엔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과 수익이 연 250만 원이 되었고 그걸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 빚은 줄고 자산은 늘었습니다. 매달 갚는 삶에서 자산이 갚아주는 삶으로 구조가 전환된 거죠. 부자 멘토의 조언. 빚보다 무서운 건 소비에 무감각해지는 마음이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카드값, 대출금, 할부 등 눈에 보이는 수치에는 민감한데 매일 커피 한 잔, OTT 구독 4개, 식비 지출 과다. 이런 건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는 23만 원이, 한 달이면 6,0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멘토는 자산보다 소비 기록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하면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면 선택이 바뀌어요. 정리해 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소비가 구조화돼 있고 지출이 감정적이며 자산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면 절대 가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반대로 돈 쓰는 순서를 바꾸고 자산이 먼저 쌓이게 만들고 소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면 5년 안에 누구나 갚지 않아도 되는 삶, 즉 자산이 일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느끼셨다면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이 먼저, 소비는 나중 이 원칙 하나만 적용해 보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소비 기록을 적어 보세요. 남들보다 빠를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의 금융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